네, 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4-2 귀족사회의 형성과 대외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려의 제도와 그 다음에 거란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제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금 중앙정치제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정치제도.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중앙정치제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정치제도에는 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 같이 중앙정치제도는 그 당시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예요. 지금 보시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해서 성이 두 개죠. 이성, 그 다음에 육부. 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이병호, 형예공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이렇게 이성의 육부, 그래서 이성육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성육부는 어디서 온 거냐면 당나라가 삼성육부예요. 외우기 쉬우셨을 거예요. 아까 발해할 때도 왜 삼성육부 한번 나왔었죠. 중서문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나라는 중서성과 문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그런데 고려는 중서문화성에서 하나를 묶었고 그 다음에 상서성이라고 해서 성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성, 그 다음에 육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있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의 귀족 중심 정치를 잘 보여주는 독자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되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 이성육부라고 해서 결국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성육부라고 하는 일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모임 회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추가로 이성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밑에 직속으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귀족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결국 네, 귀족들이 결정하는. 그래서 아주 독자적이다라는 얘기는 당나라와는 다른 고려만의 독자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특징이 어떻다고요? 귀족 중심이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와 관련되겠죠. 병마사니까. 그 다음에 식목도감, 식이라고 하면 예식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어떤 형식, 그러니까 어떤 행사, 요런 거를 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 이성육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중서문화성은 최고의 관청이고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 중서문화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 문화시중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했다. 최고의 관청이 중서문화성이다. 그 다음에 상서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상서성 밑에 육부가 달려 있잖아요.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하면 상서성에서는 그 일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시겠죠. 뭐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뭐 이부, 호부, 병부 각각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교과서에서 그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3사, 중추원 어사대 3사. 중추원은 이제 군사기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군사기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비리를 관찰하는 기구다. 어사.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래나?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3사. 국가의 재정의 출납과 회계. 그러니까 회계 담당. 돈 계산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3사가. 네, 그렇습니다. 조선에도 3사가 있는데 조선의 3사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고려 3사는 회계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육부와 중추원 어사대 3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중앙의 정치제도 요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를 2문제 정도까지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서술형으로 이쪽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육부에 각각 여기 어디나 다 시험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쪽 부분은 꼭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려의 통치제도 중에서 지방행정제도. 앞에서 배운 거는 중앙정치,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냐에 대한 얘기라면, 지금의 얘기는 지방의 행정제도,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다스렸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그 왕의 업적 얘기하면서 했었죠. 성종 때 12목. 여기에 해주목, 황주목, 양주목 이러면서 목이 12목, 아주 중요한 지역에 12목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5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죠. 그죠? 일반 행정구역이 5도고 양계라고 하는 것은 북계와 동계. 여기가 북계, 그 다음에 요쪽이 동계 이랬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지대, 그러니까 접경지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 편안해서 안찰사인가 봐요.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고 그 밑은 그러니까 이 경상도 밑에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식으로 무슨 군 밑에 무슨 현 이런 식으로 군과 현을 설치했다. 5도 밑에는 군현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찰사가 파견됐다. 그 다음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 국경지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병마사, 군사와 관련되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고 중요 지역에는 진이 설치가 됩니다. 무슨 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중요 지역에 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왔네요. 지방행정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귀족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족의 나라라서 각 지역의 관리가 파견이 별로 많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파견이 많이 안 됐다. 도 밑에 군현이 있다고 했었죠. 도 밑에 군현이 있는데 그 현 중에서 주현, 파견되는 주현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속현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속현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로 출제될 때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되느냐면 고려시대의 모든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틀렸잖아요. 왜냐? 속현, 즉 주현에만 파견되고 관리가 파견 안 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모든 지역에 관리가 파견된 건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빼고는 모든 지방에 관리가 파견된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지방행정제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다스리는 업무를 받던 사람을 향리라고 부르죠. 왜 아까 육부가 있었죠? 육부 2호 예병 형공의 육부, 그 육부의 향리, 이방, 호방, 공방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 향리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향리와 고려시대의 향리 중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셌느냐? 고려시대의 향리가 훨씬 더 힘이 셌겠죠. 왜냐하면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 안 된 곳에서 수령 역할, 그러니까 누가 다스렸겠어요? 향리가 다스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도 향리의 힘이 더 셌었어요. 네, 요건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지방행정제도 이때까지 봤고, 군사제도는 중앙군이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려시대의 군사제도는 2군 6위, 고려시대가 2군 6위 이렇게 외우시다 보니까
앞에 있는 2군이 중앙군이고 뒤에 있는 6위가 지방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2군은 앞에 있는 2군은 2군은 수도를 다스리는 거죠. 수도. 그 다음에 6위는 궁궐. 이해되나요? 궁궐 수비. 그러니까 둘 다 중앙군이 되는 겁니다. 2군이 궁궐. 2군이 궁궐. 그 다음에 6위는 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2군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청와대를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위 같은 경우는 수도사령부 정도 되나요?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군, 6위가 둘 다 중앙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에 주현군, 주진군 돼 있는데 요걸 이해하시기는 주둔한다. 주둔한다. 어디에? 현에. 여기 보시면 5도 밑에 군현이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 행정구에 현이 있었죠. 그 현에 주둔하면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서 중요 부분에 진이 있다고 했었죠. 진에 있는 군대가 주진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현군, 주진군. 그러면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교육제도에는 개경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교, 지방의 학교, 향교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교육제도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 여기 음서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다루니까요. 관리등용제도는 좀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 고려 광종이 도입했죠. 광종이 도입했습니다. 문과가 있었고 잡과가 있고 승과가 있습니다. 무과가 어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조선에는 승과 대신, 스님이 되는 승과 대신 무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고려시대에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시험을 치지 않고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라면 시험 치지 않고 관리로 등용되는 제도가 음서제도입니다. 5품 이상 관리기 때문에 그 숫자도 좀 많았어요.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귀족의 나라다 보니까 관리의 자제가 관리가 되기가 쉬웠던 거죠. 그게 귀족적 성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 이때까지는 고려의 정치제도를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란과 여진의 관계, 침입,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옆에 이제 송나라, 중국이죠. 중국의 송나라가 중국의 5대 10국을 통일해서 통일왕조를 만듭니다.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한족을 통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요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지도를 준비를 할 걸 그랬네요. 자, 여기에 고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고려가 있으면 중국 요쪽 땅에 송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송나라가 있고 송나라 위쪽에 요나라가 있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러니까 요나라 입장에서는 송나라랑 붙어있고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고려랑 붙어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그 관계가 고려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고려랑 송이랑 친하게 지내고 여기 위에 있는 거란족과 오른쪽 끝에 있는 여진족, 지금의 러시아 땅, 러시아 연해주 땅, 그쪽에 있는 여진족은 서로 견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송나라, 여기가 송나라, 여기는 거란족, 여기는 여진족, 그 다음에 여기에 고려, 요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상, 거란의 위치상,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가 송인 거예요. 여기가 송이고 여기가 여기가 여진입니다. 자, 그러면
거란족 입장에서는, 요나라 거란의 입장에서는 일단 송나라랑 싸워야 돼요. 송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고려가 송이랑 친하다 보니까 송나라를 쳐들어가면 고려가 요나라를 다시 공격해 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렇겠죠. 거란족 입장에서는 송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고려가 자기의 뒤를 칠까봐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안전하게 다지기 위해서 고려를 먼저 쳐들어옵니다. 자, 1차 침입이 고려를 먼저 쳐들어왔는데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얻게 되죠. 여기 땅입니다. 강동 6주.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얻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희가 그 당시에 이 요나라의 상황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고려를 쳐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라 송나라를 공격했을 때 고려가 뒤를 칠까봐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고려의 땅을 떼주자, 뭐 일부를 떼주고 전쟁을 끝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희가 그거를 간파하고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제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실은 여진족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라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동 6주 땅을 고려에게 줄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송나라랑은 거래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입을 받았는데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외교를 가지고 영토를 얻었네요. 독특한 경우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겠네요. 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침입 때는 양규가 격퇴했다. 뭐 요 정도 얘기고요. 세 번째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을 물리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거란이 계속 쳐들어오느냐? 고려가 원래는 송나라랑 이제 거래를 끊고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송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거란족이랑은 계속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동육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되면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쳐들어왔던 거란족을 싹 물리쳐 버렸네요.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세 번의 침입을 겪고 난 뒤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왜? 거란족이 다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천리장성을 거란이 침입하기 전에 쌓은 게 아니고 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3차 침입 끝나고 쌓았던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거란 침입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여진족이죠. 여진족. 그래서 동북 구성의 축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란족 같은 경우에 1차 침입에서 강동육주, 여기 강동육주를 얻었죠. 동북 구성은 요쪽입니다. 여진족 땅, 동북 구성. 초기에 여진족을 이제 정벌을 합니다. 누가? 윤관이. 뭘 만들어서? 별무반을 만들어서.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족을 정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뺏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진족이 이제 계속 괴롭히면서 이제 우리 땅 빌려줘, 빌고 뺏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동북 구성을 결국 1년 만에 돌려주나요? 반한 여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랬었는데 이 여진족이 세력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네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서 이 금나라가 송나라랑 편을 먹고, 금나라랑 송나라랑 편을 먹고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금나라랑 송나라랑 편 먹고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자, 그런데 이 금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누구를? 송나라를. 그래서 송나라까지 공격해 들어가서 송나라의 영토 반을 먹어버립니다. 요쪽. 여기서부터 이만큼. 네.
이게 금나라를 만들게 돼요. 엄청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는 절반 뺏기고 밑으로 내려가서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하실 건 거란족 1차 침입, 3차 침입, 1차 침입 서해 강동육주, 3차 침입 강강창 비주대첩. 여진족 같은 경우에 윤관의 별무방 동국구성 만들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활발한 대외 교류. 다른 나라들이랑 어떻게 교류했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군사적 목적. 왜냐하면 송나라는 그 문치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과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송나라와 고려가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송나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고려는 문물 수용의 목적으로 송나라와 고려가 친하게 지낸다.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를 수출하고요. 농기구를 팔아요. 여기는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농기구도 잘 없어요. 그래서 농기구 팔고요. 그 다음에 은을 받아들였다, 은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아라비아랑도 고려를 했다, 거래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난도, 예성강 부근, 그러니까 개경 부근에, 예성강 부근에 병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무역항 그러면 병난도, 여기서 활발하게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뭘 보셨냐면 정치제도와 다른 나라들의 관계, 거란족과 여진족 뭐 관계, 여기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